또, 또 다른 스케줄들도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준비하는데 오늘 좀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보실 수 있는 전원이 있고, 또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평소에 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담은 게 이제 SBS 궁금한 이야기 Y PD님들이 그런 모습을 담아서 아주 적나라하게 저의 단점은 단점대로 공유를 하시고, 또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한다고 하시니까 금요일 날 방송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금요일 날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걱정이 되긴 되는데, 걱정이 되는 만큼 또 궁금하기도 해서 금요일까지 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방송이 나오면은 라이브 방송은 그냥 보고요, 저가. 그 다음에, 그 방송한 거에 재방송을 보면서 저의 반응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라이브 방송 키고 반응하는 거 이제 올릴 것 같긴 한데, 그럴 계획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 그러니까 전두환 씨 일가에, 에 관련돼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막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여러 가지 그냥 말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관련돼서 좀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다 그 SBS PD님께 다 제공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일단은 공개는 안 할 거고요. SBS 측에서 이게 검토를 한 다음에 정리가 돼서 금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나갈 예정이니까 그것도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정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그리고 보여드리지 않았던,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좀 신선하고 좀 충격적인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기대를 하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들이 방송에 안 나가면은 제가 그냥 그 날 공개를 할 거고, 그리고 최소한 오늘 PD님이랑 대화를 나눴을 때는 다 그거를 방송에 내보낸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를 믿고 저는 그냥 기다리려고요. 아무래도 제가, 제가 그냥 한 개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PD님은 전문가시니까 그런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그냥 말은 하고 싶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개는 하고 싶지만 그냥 열심히 큰 마음으로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 댓글 중에 좀 나이대를 가지고 되게 험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20대, 뭐 30대, 40대, 50대 뭐 이런 식으로 10대 이런 식으로 어떤 연령대는 뭐 추방을 해라 아니면 뭐 막아라 이런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무슨 팬클럽을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정보 공유를 해드리려고 라이브 동영상을 하고 또 이렇게 방송사에 출연하는 게 제일 커서 제 목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 또 제 죄악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알고 그래서 처벌받아야 하고 비난받아야 되는 부분,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 다 받고 개과천선해서 저도 진짜 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좀 나이대나 성별이나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으시는 분은 바로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주변을 왜 보여준다 하신 건가요? 아, 맞다. 의자자자자자. 그냥 제 방, 여기 한 360도로만 한번 이렇게 쭉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의 그 십자가. 십자가 드디어 찾았네요. 그리웠었는데. 왜, 왜 방송하기 전에 항상 제 주변에 동영상을 찍느냐고 했냐면요. 솔직히 제 신변에 요즘에 위협을 많이 느껴가지고, 좀, 저 스스로만의 안전장치로 방송 찍기 전에 주변을 한번 찍고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관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솔직히 되게 무서워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되게 동시에 안전하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위치 공개나 좀 숨어 있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안 숨어 있고 공개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공개를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 참여 요청해주신 분들은 아마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죄송하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친가 쪽에서 어머니한테 압박을 가하진 않으셨대요. 아들 그만하게 하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뭐 어머니께서 좀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친가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막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저희 가족이랑 완전히 연관된 분들보다는 좀 할아버지를 따르시는 분들이 막 왜 전두환 씨를 뭐 학살자라고 부르냐 이러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막 했대요. 근데 그것도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할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마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번호를 아는 사람들은 저희 친가 쪽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냥 친가 쪽 가족들의 무슨 명령을 듣고 연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의 명탐정 코난 그냥 추리고 추리는 추리일 뿐 사실은 아니니까 뭐 정확한 연관성을 왜 계속 코 양옆 팔자 주름쪽 누르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이순자 씨, 저의 친할머니 때문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교정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폭로할 때 그 시절에 그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때 이범권이라는 치과에서 반강제적으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한 3년 넘게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다음에 턱 관절 장애가 생겼어요. 턱 관절 장애가 생기고 나서 비염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도 비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비염 개선에 좀 이런 쪽 만져주면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탈모 진행 중이신 건가요?
아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아, 책상 위에 라이터가 아니라 립밤입니다, 립밤. 담배는 작년 초부터 끊었어요, 아예. 방구 영상 촬영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방구요? 방구 끼는 거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원님 어릴 때부터 쓰던 방인가요? 네, 여기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여기 쭉 살았으니까요. 원래 법적으로는 제 주소가 이태원의 주나트빌 1802호로 돼 있는데, 왜냐면 제가 법적으로는 전재용 씨랑 박상아 씨의 아들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안에서 추징금이나 이런 걸로 전재용 씨가 그 자금력이 떨어진 다음에 박상아 씨가 그때부터는 좀 본심을 드러내시면서 저랑 재형을 집에 못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주나트빌은 그냥 서류상 집이 됐고 항상 엄마 친어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지금 있는 이 방은 좀 어릴 때는 형이 쓰고 지금은 제가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 뭐 거의 뭐 2, 3년에 뭐 한 번씩밖에 안 나와서 뭐 써봤자 진짜 뭐 잠깐만 쓰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릴 때부터 써온 방입니다. 뉴욕 생활 재밌으셨나요? 재밌는 썰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뉴욕 생활이 저는 좀 별로였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뉴욕에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2014년도에 NYU 뉴욕 대학교를 붙으면서 그때부터 뉴욕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뉴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NYU 일단 학비가 1년에 일단 기숙사비까지 포함해서 뭐 1억이 넘게 들어요. 그리고 음식값이나 이런 게 정말 생활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싸요. 막 아무리 뭐 쌀국수 하나를 먹어도 거의 한 최소 팁까지 하면 20불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하나로 한 2만 원이 넘거든요. 다들 물가는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생활비는 적고 하니까 학창 시절 때는 항상 뭐 치폴레나 아무튼 싼 음식만 좀 골라 먹었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2020년도에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좀 돈을 번다 싶으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코로나가 좀 잠적하고 나서는 좀 지낼만 하다 싶었는데 또 이번에 제가 난동을 부려서 한국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뉴욕 생활을 봤을 때 좀 뉴욕을 실제로 크게 즐기지 못했어요. 하나 좋았던 거는 제가 예술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림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림 보는 거는 abstract art, abstract art를 뭐라고 하지? 추상화라고 하나요? 추상화를 보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추상화가 아무래도 뉴욕에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거 하나는 좋았어요. 예술 작품이나 그런 갤러리나 박물관 가는 거는 되게 쌌거든요. 싸고 뭐 그림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예술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금전적인 면을 빼면은 뉴욕에 예술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의 문화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워낙 특이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어떤 짓을 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워낙 길거리에 노숙자분들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시비 거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아무튼 뉴욕 가보면은 좀 정상적인 범주 내에 있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특이하고 개성이 넘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진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점? 아무도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눈치 안 보고 사는 거. 뭘 해도 나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뉴욕 방이랑 다를 게 없네요. 어, 뉴욕, 뉴욕 방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 방보다 좋아요. 이 방은 진짜 어릴 때부터 써온 건데, 어, 뉴욕의 그 47층에 살던 그 집보다 그냥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이 집이 마음도 훨씬 편하고 더 좋습니다. 외롭지도 않고, 엄마도 여기 계시고, 아무래도 타지 생활을 하면은 진짜 가족들이랑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되게 외롭거든요. 혹시 뭐 친구들도 친구라고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항상 친구들이랑 좀 거리감을 항상 느꼈고 아마 그 뒤에는 제가 그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는 것도 있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애들도 좀 저를 안 좋게 보고 아니면 뭐 접근을 해왔다면 좀 돈이 많은 줄 알고 접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좀 돈이 없어가지고 저를 다시 멀리 한다던가. 웬만하면 뉴욕에 있는 애들은 집안이 워낙 잘 살아가지고 돈이 많은 애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돈 많은 애들끼리 이제 그냥 뭐 어울려 놀고 싶어 하지. 뭐 굳이 저랑 어울려 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밥 먹을 때마다 식비 걱정 안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한국은 진짜로 한 만 원, 만 원이면 정말 푸짐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뉴욕에서는 만 원이면은 진짜로 최저질의 음식 같은 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한국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요. 물론 뉴욕에서 이제 저도 그 월급이 늘어나면서 월급이 늘어나니까 솔직히 뉴욕도 지낼만 했는데 저는 솔직히 어릴 때부터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거에 관심도 없었고 그냥 엄마랑 있는 게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엄마랑 있고 마음 편한 곳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대머리는 유전인가요? 아무래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랑 전지영 씨랑 다 머리가 문어같이 다 벗겨졌으니까 저도 그 운명을 거스를 순 없을 거라고 항상 믿고 자라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까보면은 좀 M자가 진행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각이 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운명을 거스를 수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제가 면티를 정말 입고 싶었어요.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주변을 왜 보여준다고 한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납치를 누가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옆에 주변에서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사람한테 당할 고문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피해자분들이
그냥 막 하고 싶지도 않은 말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저는 솔직히 충분히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좀 주변을 한번 찍고 라이브를 진행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저 방송을 시청하는데 제가 평소에 라이브 방송을 찍는 곳에 있지도 않고 주변 환경을 제대로 찍지도 않고 라이브 진행을 하면은 좀 의심을 하시라고 미리 좀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좀 켜볼게요. 에어컨이 안 되나? 창문 열어야겠다. 아이고. 유튜브로 키려고 제가 노트북도 장만을 했는데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 한 12시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그 제재가 풀리고 나면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부터는 제 동영상도 다 녹화가 돼서 다시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노트북 장만한 이유 중에 또 다른 거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제 동영상을 무단으로 그냥 녹화를 해서 마치 그런 거를 그분들 채널에 올려서 좀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또 제목도 되게 선정적으로 막 쓰셔서.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노트북을 장만을 했습니다. 어머니랑 저녁 맛있는 음식 드셨나요? 아니, 어머니랑 뭐 같이 먹진 않았고요. 어머니께서 죽을 주셨습니다. 전복죽.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영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계속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속 듣고 그리고 좀 강제적으로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영어가 반강제적으로 좀 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유학을 가도 한국인들랑만 어울려 놀면은 영어가 안 늘고 좀 불편하더라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랑 조금만 좀 어울려 놀면은 영어가 확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가능하면 원어민 분들이랑 대화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컴퓨터로 제가 오늘 이제 방송하면서 대답했던 거 좀 요약해서 적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한 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누구든지 그냥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 다운받은 거를 설치를 끝내고 로그인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리액션 비디오는 언제쯤 업데이트 하실 예정인가요? 방송이 금요일 날 밤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방송 라이브 시청은 그냥 혼자 할 거예요.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재방송분을 반응하는 동영상을 찍은 건데 제가 또 금요일 날 저녁에도 그 방송사 쪽에 출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밤 아예 아무래도 그래도 금요일 밤에는 밤 늦게까지 나가서 노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좀 토요일 날 오후에 하기엔 또 토요일 오후에 또 나가서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아마 금요일 밤 늦게나 토요일 중으로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업로드 한다기보다는 라이브 틀어놓고 할 거라서 그냥 누구든지 그냥 들어오셔서 보고 싶으시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대머리는 유전인가요? 이 질문만 도대체 몇 개를 하신 겁니까? 라방 일찍 하고 자요? 제가 이렇게 질문 질의응답 시간은 11시까지만 갖고 11시부터는 그냥 방송은 켜두고 제가 할 거 할게요. 왜냐면은 진짜로 좀 5.18 민주화운동 관련돼서 제가 뭐 기존에 아는 사실들도 많고 공부도 계속 해왔지만 좀 진실 관련돼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서 싸우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해보고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야 돼서 앞으로 한 10분, 12분 정도만 더 방송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라이브만 켜놓은 상태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도 라방 하시는 거 아세요? 네, 압니다.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일정이 바빴다 보니까 엄마한테도 따로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도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많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방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당연히 엄마는 제가 걱정되니까 좀 일찍 자라, 라이브 방송이나 좀 짧게 하고 그냥 자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해야 국민 여러분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받아야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말면서 엄마를 설득했죠. 그래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 뉴욕에서 폭로하던 시절, 그리고 현재 순둥순둥한 모습, 어느 쪽이 진짜 오빠 모습이죠? 모든 면이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순둥순둥한데, 순둥순둥한 사람이 이제 너무 쌓인 게 뭔가 많고,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폭로하는 저의 모습과 순둥순둥한 저의 모습, 모든 것이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딱히 폭로를 하는 게 자랑스럽지도 않고, 마치 저의 깔끔한 모습과 방구를 끼는 모습이 둘 다 저의 모습인 것처럼, 폭로하는 모습과 순둥순둥한 모습, 둘 다 저의 모습이지요. 이제 쭉 어머님 댁에 계실 건가요? 뭐 광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도시로 가는 거 제외하고는 아마 엄마 댁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에 있으면서 솔직히 엄마랑 시간도 많이 못 보내고, 저는 엄마랑 있는 거 좋거든요. 오빠 더우시면 에어컨 말고 나시 입는 게 환경이랑 저희 눈에도 좋아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 몸에 문신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령대가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너무 선정적인 거는 피하려고 해요. 근데 어린 아이들한테 특히나 좀 타투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더워서 나시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최대한 반팔을 입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나시 입고 싶거든요. 지금 벌써 더워가지고. 아이들을 배려해서 그냥 티셔츠 일단 입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누신 성경 구절 알려주세요. 오늘 성경 구절 뭘 나눴죠? 인스타그램 로그인 해야겠다, 컴퓨터로. 죄인에 관련된 걸 올렸던 것 같은데,
아하. 옥순 오늘 성경 구절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 마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헉!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이라고 적어놨네. 다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내용이, 솔직히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23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여기서 대충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순적인 행동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하셔요.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전재용 씨죠? 말만 회개한다고 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말만 하나님 따른다고 하고 실천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으며 5절 또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차는 작은 성구함을 크게 하고 옷숫을 길게 달고 다닌다. 그들은 잔치자리의 특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7절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 모든 게 결국은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고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좀 신대우를 받고 물질적인 걸 얻으려고 그냥 그런 척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무척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 너의 선생은 한 분뿐이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9절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니 곧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10절 또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아라. 너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다. 여기서 8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님은 한 분뿐이시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구절 때문에 천주교를 안 따르는 것도 커요. 왜냐면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좀 그 위에 막 교황부터 해가지고 되게 사람을 신격화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많은 목사님들도 존경을 하지만 따로 선생님이라고는 생각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저보다 당연히 신학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시는 것도 훨씬 많겠지만 최대한 그냥 예수님 말씀만 따르려고 하는 게 8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선생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3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의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23절 말씀 때문에 저희 전지영 씨의 죄를 되게 크게 생각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신에 관련된 정보를 전파하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들,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진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실제로 뒤에서는 계속 사람들 좀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리고 뭐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계속 비자금 세탁하고 그런 걸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그런 위선자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종교적인 얘기만 했죠.